저는 이제 궁금한 게 예. 내조 단체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거든요. 내지요. 예. 보통 본당에 내조 단체들이 많은데 보통 한 번 내조가 한 번이 그 호칭이 생성이 되면 뭐 40년, 50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본당에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려면 뭐 2년이나 4년에 한 번씩 바꿔야 서로 이렇게 관계 형성이 잘 되지 않나라는 그런 게 궁금한 거고요. 그리고 남녀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는 왜 없는지, 아니면 우리나라만 없는 건지, 아니면 해외에도 없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레지오 마리에라고 하는 이 단체는 성모님의 군대죠. 레지오라는 게 군대라는 그런 건데, 이제 그 뭐 역사적 기원은 제가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이제 사실은 지금 이 레지오는요,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제일 잘 돼요. 우리나라가 제일 잘 돼. 예. 우리나라가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아주 특별한 그 민족적인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민족이 갖고 있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성이 있어요. 신앙적인 어떤 마음들.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서부터 뭐 하늘을 믿고 뭐 하늘님 믿고 뭐 이렇게 그랬잖아요. 뭐 그런 마음들 사실은 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금 정리하시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옛날부터 하느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하느님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 뿐이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난히 그런 어떤 그 신앙적인 마음, 종교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그게 또 그 종교성도 있지만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뭐 한다 그러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거 대단한 민족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이것도 또 세계적으로 정말 대단한 것은 우리가 그 일제 36년 강점기를 끝내고 뭐 정부가 세워지면서 바로 또 전쟁이 났잖아요. 전쟁이 나서 완전 폐허가 됐고 수백만이 죽었고 완전 폐허가 된 나라가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선진국으로, 지금 우리 선진국이라는 거 아시죠? 선진국. 옛날엔 개발도상국 뭐 이랬는데 지금은 선진국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선진국으로 들어간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민족성이 있어요. 아주 놀라운 민족성.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우리 종교하고도 좀 관계가 있다고 봐요. 종교하고도. 우리나라에 개신교보다는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죠. 근데 천주교는 박해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년의 박해 시간 동안에 그것이 확산될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개신교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오죠. 이제 그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번져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전체 인구의 약 한 30% 정도가 이 우리 가톨릭과 개신교를 다 포함한 인원. 이거는 굉장한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늦게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100년 뭐 좀, 우리 가톨릭은 200년이 훨씬 넘었고 개신교는 이제 100년 조금 넘었는데 그 짧은 역사 안에서 이렇게 교회가 발전하고 번성하고 신자들이 생겨난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제가 볼 세계적으로. 근데 그 중에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 과거에 특별한 어떤 여러 가지 신심 운동이 없을 때에 레지오 마리아라는 게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저기
목포에서부터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제 올라왔어요. 그게 올라왔는데 레지오 마리아가 뭐예요? 성모님의 군대로서 레지오 마리아의 교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교 활동. 그러니까 복음 선포예요. 이제 성모님의 모습을 본받고 따라 살자. 그리고 복음 선포하자. 이게 이제 그 레지오 마리아의 주 목적이에요. 제가 그 레지오 마리아 꾸리아 뭐 이런 그 모임에 가서 제가 강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레지오의 원래 정신이 뭐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는요, 그런 어떤 그 뭐라 할까 아까 말한 종교적 의식 이런 신심 이런 것이 이제 60년대 7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한국 천주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할 때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레지오 마리아예요.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당에 단체가 뭐 그거밖에 없었어요. 옛날에 뭐 JOC도 있었고 뭐도 다 있었지만은 지금 우리가 그 이제 경험하고 있는 많은 신심 운동은 대부분 1960년대 후반부터 이제 시작된 것들인데 그거보다는 레지오가 훨씬 앞섰어요. 레지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오래됐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타성에 빠진 부분이 있어요. 뭐 그거는 뭐 레지오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오래 하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그냥 타성해졌고 본래의 목적인 그 복음적인 삶을 실천하는 것보다도 또 복음을 선포하는 것보다도 그냥 모임을 위주로 친교를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모습들이 좀 일부는 있어도 그래도 레지오 단원만큼 기도, 묵주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레지오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묵주기도가 이게 다 전파되고 레지오 단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레지오가 우리 한국 천주교회에 끼친 영향력, 역할은 대단히 크다고 봐요. 근데 이제는 좀 새로운 시대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다시 좀 뭐라 그러나 쇄신하고 새로운 모습과 새로운 방법으로 가야 되는 시대에 왔어요.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신심운동이나 우리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움직여 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방법들이 이제는 새로운 시대. 우리는 지금 디지털을 뛰어넘는 이런 뭐 벌써 그거 지났죠. 제가 벌써 몇 년 전에 예고를 했듯이 우리는 이 포노사피엔스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랬어요. 호모사피엔스가 아니라 포노사피엔스. 그 말은 이 뭐야? 이 스마트폰, 핸드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부터 우리가 바뀌어졌거든요. 지금은 그냥 모든 것을 스마트폰으로 다 해결하잖아요.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즘엔 또 뭐 AI 챗봇이 나오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지금 자꾸 생겨나고 이렇게 변해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도 거기에 맞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삶의 내용과 방법과 선교의 방법도 좀 앞서서 가지 않으면 이 사회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레지오 마리아도 우리 자매님 말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는 뭐 이렇게 좀 새로운 어떤 모습과 새로운 방법으로 이 시대에 맞게 다시 좀 이렇게 가야 될 그런 시점에 오지 않았는가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뭐 남의 단체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러나 레지오만이 아니고
모든 어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신심운동, 신심단체, 또 뭐 활동단체, 이런 모습들이 이제는 좀 새로운 모습을 갖고,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교황님 말씀대로 새로운 복음하는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표현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열정도 우리가 좀 새로워져야 돼요. 이제는 좀 많이 식었잖아요. 응? 새로운 열정도 필요하고 새로운 방법도 필요하고 새로운 표현도 필요하다. 그래서 좀 새롭게 갔으면 좋겠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지 않느냐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레지오도 룰이 있잖아요. 그 법칙이 있고 룰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어떤 룰과 방법, 법칙을 개인이 바꿀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그런 바람을 가지고 그런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자매님이 열심히 기도한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가겠죠. 예.